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면 얘네들 A와 B랑 C 얘네들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고 했죠. 영어로는 엘리먼트야. 그래서 스몰 a가 라지 a의 이렇게 원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엘리먼트 2에 2를 이렇게 좀 길게 쓰는 거라고 했어. 구부려가지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랬죠. 원소 나열법. 그래서 만약에 집합 A가 자 1, 2, 4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 또 다음에 작업 있었지?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X 다 하고 X는 4의 양의 양수. 자,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었죠. 얘는 조건을 제시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렀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이 있었다. 자, 이렇게 A하고 1, 자, 2, 4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 이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합에 대해서 얘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공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공집합. 근데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하나가 더 있었어. 이렇게 중괄호 쓰고 가운데 표현해도 얘는 공집합이다. 그렇지? 이렇게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원소의 개수가 뭐다? 공집합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었죠. 자, 유한집합은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 개수를 못 세면 무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무한집합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 유한집합 중에 자, 예를 들어 저 집합 NA라고 하면 얘는 뭘 말하는 거다?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였다. 그래서 얘는 3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만약 N하고 이렇게 하면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도 나왔던 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분집합.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4라고 하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어떤 놈이 있다고 했어? 1만 하나 받을 수도 있고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자 1, 2, 그 다음에 1, 3, 2, 3, 그 다음에 1, 2, 3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공집합. 왜 그 3이 생겨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린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이거 어떻게 표현해? 자, 집합 A가 있고 얘가 A가 1, 2야. 집합 B가 1, 2, 4야.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집합 B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C야 C, 디귿이 아니고 감자야. 그래서 벌어진 쪽이 큰 쪽이다. 그렇지? 벌어진 쪽이 큰 쪽. 그럼 얘는 뭐야? C는 컨테인이었어요. 그래서 자 A가 B에 컨테인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자 이런 의미로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집합은 반드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두 집합이 같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면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다? A, B가 똑같은 거다.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B는 C의 부분집합이고 C는 다시 A의 부분집합이면 결론은 A 이꼴 B 이꼴 C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부분집합의 개수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마 유형 8까지 했었어요. 유형 8까지. 여기까지 하는 내용이 유형 8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구하기, 부분집합의 개수 뭐 이런 거 요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유형 9 한번 봅시다. 유형 9. 자, 461번. 집합 A는
집합 A는 9의 양의 약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1, 3, 9가 바로 집합 A였죠. 그렇죠? 자, 그럼 X는 뭐다? X는 A의 부분 집합이야. A의 부분 집합이고 X 이꼴 A는 아니래. 여기 한 가지 안 하고 있었죠? 뭐 있었니?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은 뭐였어? 진짜 내기. 부분 집합 중에 자기랑 똑같은 거 제외한 거 한 개. 한 개 뺀 거. 나머지를 가지고 진 부분 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진짜 부분 집합. 자기랑 똑같은 거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걔 빼고 나머지를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알까?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를 모두 구하래.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건 당연히 공집합 하나 있을 거고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1, 그 다음에 3, 9가 있죠.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 1, 3, 1, 9, 그 다음에 3, 9. 자, 마지막으로 1, 3, 9 있는데 1, 3, 9는 제외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몇 개 있다? 7개가 존재. 그렇죠. 자, 어쨌든 얘는 뭐 전부 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462번 빨리 한번 풀어봐. 462번. 463번 풀어봐. 463. 집합 쉬우니까. 자, 462번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정답 나왔어? 자, 462번 정답은요? 응? 3번이죠. 그렇죠? 굳이 안 해줘도 되겠지? 네. 응? 네? 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 nx가 2란 말은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걸 말하는 거잖아. 얘는 4, 8, 12, 16, 20이니까 4, 8, 4, 12, 4, 16, 4, 20, 8, 12, 8, 16, 8, 20, 12, 16, 그 다음에 12, 20, 16, 20 이렇게 해서 10개. 하나하나 세라는 거네요. 아, 겨울 수업 물건데 경우수 해도 되지. 5개 중에 2개를 뽑아내면 되죠. 그렇죠? 5 컨비네이션이. 자, 그 다음에 10번. 464번 볼까요? 64번. 자, 집합 A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거의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해보자 뭐 이런 얘기라서 집합 B는요. 자, 1, B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때 A랑 B랑 똑같대. A랑 B랑 똑같을 때, 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런 똑같이 있고요. 이런 똑같이 있고. 자, 첫 번째, 만약에 자, A가 B의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뭐가 돼야 돼? 4는 B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B의 제곱이 5가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A, B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A가 B의 제곱 마이너스 1이면 자, 그럼 나머지 4가 바로 뭐가 돼야 돼? 4가 바로
B의 제곱. 그럼 따라서 얘는 B는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A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만족하는 건 A2, B3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그럼 465번 해결해 보세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서. 자, 문제를 풀어봐. 네. 지금 뭐 해야 돼? 65번. 근데 너는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일단 집합 A가 3x-1에 그때 x는 4 이하의 자연수니까 x에다가 1, 2, 3, 4 대입하라는 소리죠.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6에서 2 뺄 거니까 4, 3 집어넣으면 9에서 2 뺄 거니까 7, 4 집어넣으면 12에서 1을 뺄 거니까 10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자, B는 어떻게 되니? 1, 4, A 더하기 1이랑 10이야. 자, 그럼 이때 문제의 조건에서 A, B는 자연수였고요. A가 B보다 크대. 그럼 A 빼기 B고라 그랬죠. 그럼 자, 요 A 플러스 1이 7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1이 10일 수도 있잖아. 그럼 둘 다 해보는 거야. A 플러스 1이 7이면 자, A는 6이죠. 그쵸? A는 6. 그럼 B가 10이 돼야 되니까 문제 조건에 맞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10이면 A는 9일 거고요. B는 7 나오겠죠? B는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문제의 조건에 맞고 그럼 두 개 빼라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야. 부분집합의 개수. 잠깐 앞에 보자. 자, 예를 들어 집합 A가 1, 원소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하죠.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공집합이 있고 이게 있는 거 한 개. 몇 개가 있어? 두 개. 만약에 집합 A가 집합 B라고 하자. 집합 B가 1하고 2라고 하죠.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공집합 하나 있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 이렇게. 몇 개가 있어? 4개. 자, 그럼 만약에 집합 C가 있는데 얘는 1, 2, 3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하죠. 그럼 원소의 개수는 공집합 하나 있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건 1과 2와 3이 있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1, 3 1, 2, 그 다음에 2, 3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1, 2, 3 몇 개? 8개. 자, 지금 어떤 특징이 생길까? 자, 뭐 하나 더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래.
얘는 2, 4, 8이지. 그리고 규칙성이 뭐가 보여? 16 응? 9배 2의 거듭 제곱꼴이죠. 그렇죠. 2의 거듭 제곱꼴. 그럼 만약에 NA가 원소의 개수가 n개다. 그러면 이거는 부분집합 위해서 어떻게 구하면 된다? 2의 n제곱이 된다. 2의 n제곱.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봐봐. 1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방법은 1을 포함하거나 불포함하거나 만들지만 몇 개 있어? 2개. 원소 개수가 2개면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지. 그러면 이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2 곱하기 2에서 4. 그럼 얘도 2가지, 얘도 마찬가지. 1을 포함하거나 불포함하거나 포함하거나 불포함, 포함 불포함. 그렇지? 각각 2가지 경우가 생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n개면 2를 n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로 구한다? 2의 n제곱으로 구한다. 되겠죠? 이때 n은 뭘 말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가 1, 2, 3, 4, 5라고 하죠.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될까? 2의 5제곱이죠. 32개. 자,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진부분집합에서는 2의 5승에서 뭘 빼면 돼? 자기 자신 한 개 빼면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 1을 빼놓고 나머지 2, 3, 4, 5로 가지고 부분집합 구한 다음에 거기다 1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2의 1제곱. 만약에 1을 반드시 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게? 반드시 빼는 1을 전부 다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2의 1제곱. 그럼 만약에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는 불포함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얘도 마찬가지야. 1이 다 빼고 포함하든 불포함하든 일단 다 빼고 생각해 무조건. 그런 다음에 나머지 3, 4, 5로 구한 다음에 3, 4, 5로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1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1이 2개를 뺄 거니까 얘는 2의 세제곱. 이렇게. 별거 없죠? 이게 다야.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포함하든 불포함하든 어쨌든 빼고 생각한다. 자, 이런 거. 자, 집합 A에, 자, 보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이래. 자, 그럼 얘는 2의 A제곱을 했더니 얘가 128. 얘는 2의 7제곱이죠? 따라서 A는 7. 그렇지? 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B개라고 하면 얘는 2의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야?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이 63이라는 거죠. 그럼 2의 B제곱은 64일 거니까 B는 얘는 2의 6제곱이죠. 그쵸? B는 6. 우리가 구하는 건 A 빼기 B가 6이니까 그치? 1이겠죠. 그쵸? 자, 469번 빨리 한번 풀어봐. 거의 이 정도면 초딩 문제는 이게 초딩 문제예요. 옛날에 요거 똑같은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에? 요거 집합이 이거 왜 지금 안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요거 다 달았어. 그리고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배웠어. 그러면 공짜 그래서 집합은 다 잘했어 애들이. 사실 후회구나 싶긴 해요. 쉬워 집합. 어쩐지 벤다이어를 뭐가 익숙하더라. 배울 때는 안 배웠다고 우리들은. 아 진짜요? 너희들은 안 배웠다고. 선생님 때는 배웠다고. 교육과정이 빠지면서 집합이 중학교 과정에서 사라졌어. 근데 사실은 함수를 다루려면 집합을 다뤄야 되는 거야. 벤다이어 초딩 때 있지 않았어요? 모르지만은 배웠던 것 같은데. 원그래판. 나는 초딩은 안 가르쳐서 몰라. 원그래판이. 어쨌든 그
네모 그려놓고 자, 뭔가 이렇게 해놓고 12보다 작은 소수 2, 3, 5, 7, 11이니까 그렇지? 원소 5개 있죠? 그럼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자, 472번 보자. 특정한 원소를 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집합 A는요. 집합 A는 14의 양의 약수래요. 14의 양의 약수. 그러니까 얘는 1, 2, 7, 14겠죠. 그렇죠? 자, 집합 X는요.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이야. 자, 그런 다음에 X는 A는 아니래. X는 A는 아니래. 근데 X는요. X는 2를 반드시 포함하면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거야. 결국 얘는 X는 뭐야? A의 부분 집합이죠. 그럼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요거의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어떤 놈이다?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 중에 자기 자신이랑 다른 거를 빼라라는 거야. 요 말의 의미. 요거는 그냥 문제를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거야. 문제를 해석할 줄 알면 돼. 자, 그러면 자 1, 2, 7, 14니까 요거를 막 가지고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2를 제외한 2의 세제곱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도 있어? A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것도 포함돼 있지. 그러니까 뒤에다가 1을 하나 더 빼줘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73번 빨리 한번 봐봐. 자, 473번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필기하는 나중이라니까 필기하지 문제를 풀어. 전 필기하고 싶으면 나중에 영상 보고 필기하고.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474번은 뭐야? 473번, 4번이 아니라 3번은 1은 반드시 포함하고요. 2랑 5는 제외하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난 1, 2, 5를 다 빼고 3과 4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에 제곱해서 4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넘어갑시다. 유형 13. 집합에서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유형 13, 유형 14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원집합 개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 중에 자, 지금 여기서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유형 5, 유형 6, 유형 8, 그 다음에 유형 12, 나머지 13, 14 이 정도야. 그 정도가 좀 중요해. 자, 유형 13 한번 봅시다. 이건 뭔 소리냐면 x는 a에 b 이거야. 자, 요거를 좀 고급지게 써서 이건데 x는 뭐야? b의 요거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x의 개수 구하는 거거든.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얘는 뭘 구하라는 소리니?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야. 부분집합의 개수. 근데 어떤 놈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다? 집합 A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소리야. 이 말은. 그냥 이 소리거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자, 그럼 집합 A는 어떤 놈이었냐면 X가 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꼴 0이니까 3하고 1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이라서 X 이꼴 3과 마이너스 1이죠. 사실상 집합 A는요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놈이에요. 그치? 자, 집합 B는 어떤 놈이니? 집합 B는 자, 절대값이 4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그렇지?
여기 이거. 그럼 집합 x라는 어떤 놈이다? 집합 x는 자 a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어떤 놈이야? 1-1과 플러스 3을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야. 여기서 뭐 반드시 포함한다, 불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니? 집합 b의 원소 개수 7개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반드시 포함하면 얘네들을 뺀 다음에 나머지 5개 가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한 부분 집합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끝이야. 자 그럼 477번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 말의 의미는 자 A는 X의 부분집합이야. X는 다시 B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X의 개수를 구하래. 그 말의 의미는 X는 B의 비문집합 개수를 구하는데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걸 찾아라. 이게 다야. 자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 집합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집합과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이 똑같아서 공통성을 딱딱 시작하면서 아 고등학교에서 쉽네 집합 아 이게 딱 가다가 이제 명대 가서 갑자기 턱 막혀. 명대 가서 바로 한번 턱 막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공통성에서 그렇게 개고생했던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아이씨 고동수학 못하겠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그 중1 때부터 수학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 아니 집합이 안 어려워서 중1 때도 수학을 포기 못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워도 다 해 이거. 이거 다 한다고요? 내 동생은 할 것 같긴 해. 충분히 할것 같은데 이거. 내 동생은? 얘들 중학교 1학년 배우고 두개 똑같이 나왔다니까 진짜. 다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겠니? 이동이요. 거듭제곱에 대한 개념 빼고는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 사실은. 거듭제곱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 안 배웠으니까 사실. 사실 그리고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있잖아. 그때는 고등수학 상하로 했거든. 고등수학 상에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 그리고 공통수학 1에 거기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까지 있었다. 물론 행렬이 없기는 했어요. 행렬이 없고 지금 경우의 수 보기 이번에 그게 뒤에 있었어. 공통수학 2에 있었어. 고등수학 하에 있었어. 그때 사실 이게 고등수학 상이었지 고등수학 상을 하는 게 되게 빡셌어요. 요거 뒤에 있고 요 뒤에 그냥 순열과 조합만 추가로 돼 있었어. 되게 뭐 지금 이 교육과정 바꾸시면서 괜히 이것들이 교육과정 바뀌면 뭔가 특별한 게 바뀌는 게 아니고 맨날 단원 순서만 바뀌거든. 순서를 이상한 데 주장해놔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이 공부하기가 더 애매해. 자 47번 정답은 뭐니? 자 이걸 만족하는 집합 그거의 개수가 x의 개수가 128개래요. 자 이 말은 어떤 게 되냐? x는 이 3을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이라는 소리야.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얘는 2의 n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지. 얼마나 이게 바로 128. 그럼 얘가 이게 7제곱이니까 따라서 얘는 누가 나온다 싶죠. 뭐 이런 거야. 별거 없어. 보통 우리 이렇게 좀 색깔 다른 거 나오는 거 됐다 어려웠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집합 A 봅시다. 자, 이거 보면 자, 이번엔 보면 뭐 적어도 한 개. 그 다음에 A 또는 B를 원소로 갖는 거. 그렇지? 이거 쉽지 않니?
적어도 관계는 항상 뭐였어? 반대를 빼는 거였어. 그렇죠. 적어도 관계는 항상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거였죠. 그렇죠.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거. 그 다음에 A 또는 B야. A 또는 B.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를 갖는 거지. 아니면 둘 다 하나. 그럼 이것도 반대.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거. 집합 A는 어떤 집합이었냐면요. 자, X바 X는 3n 플러스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하는 거고요. 이때에는 0과 6 사이였어요. 6보다 작은 자연수였죠. 그럼 집합 A는 어떻게 되니? 자, 1일 때부터 집어넣으면 자, 4, 그 다음에 7, 10, 13, 16까지 이게 바로 집합 A죠. 그렇죠? 그나마 조금 이건 어렵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거라고 했어. 그럼 이거 일단 소수가 몇 개가 있니? 소수가 7, 13, 19, 3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지금 6개니까요. 이게 6제곱에서 뭘 빼면 되니? 소수가 없는 무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무조건 가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5만 가지고 뭘 만들면 되니? 4랑 10이랑 16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요 3개만 가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2의 6제곱에서 2의 3제곱을 빼면 답이 되죠. 자, 480번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480번도 A 또는 C라고 했어. 그럼 전체에서 A, C가 없는 거를 빼주면 나머지는 A 또는 C를 무조건 포함을 하지. 그랬죠. 빨리 해봐. 이거 너무 쉬워서. 자, 이거 푸시고 프린트 풀어. 이게 다야. 여기서 스테플러 심 좀 들고 올 테니까.